어느 날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그게 뭐가 힘드냐,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매일 겪는다였고, 혀를 차며 오히려 마음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도 그럴 수 있지요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리고 위로받는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오지만 정작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떤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참아라, 내 탓이다, 그까짓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고 넘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별일 아니야라고 무심코 말하거나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라며 지적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 내용 자체보다 그 대화를 나눈 뒤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뒤 상대방이 편안했는지 불편했는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조금만 말 습관을 바꾸면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내 힘든 일을 그건 별일도 아니에요라면서 깎아내리고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들지만 후자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단 몇 글자 차이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쪽은 관계를 닫고 한쪽은 관계를 엽니다. 한쪽은 상처를 남기고 한쪽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공감 표현 5가지, 그리고 절대로 대화 첫 문장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지 문장 3가지입니다.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대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전화 통화에서, 경로당 모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들입니다. 혹시 나이가 이만큼인데 말버릇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는 평생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더 빨리, 더 깊이 공감 표현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씩 시도해보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충분히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감 표현 5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이어서 절대 금지 문장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각 내용마다 실제 일화, 심리학 연구, 철학자의 지혜, 그리고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명자 씨는 얼마 전 친구 모임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있는 게 어디야? 우리 집은 혼자 다 해. 명자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고민을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를 만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친구는 잠시 명자 씨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남편분 건강 걱정되면 밤잠도 설치고 그러시겠어요. 명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라는 5글자가 당신 걱정은 당연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는 상대방의 감정에 허락을 내리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라는 안정감을 주는 문장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 존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문제를 정리할 힘을 찾는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는 바로 이 태도를 일상 대화에 옮긴 표현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방어가 줄어들고 대화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그건 별일 아니야 같은 반응을 받으면 내 감정이 틀렸나 싶어 다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지요가 강력할까요? 이 문장이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와 같은 의견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아 참아라, 다들 겪는다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조언도, 평가도 내려놓고 오직 감정만 바라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그럴 수 있지요는 그 개인차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이나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조언이나 평가 전에 먼저 그럴 수 있지요라고 말해보십시오. 5글자지만 상대에게는 당신은 괜찮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인수 씨는 최근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걱정이 앞섰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모험하지 말고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시네요 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인수 씨가 경로당에서 이 고민을 털어놓자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인수 씨는 맞아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라며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솔직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드님도 아실 거예요. 다만 아드님도 본인 생각을 들어주길 바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마음을 닫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말로 붙여주는 행동을 정서 명명 혹은 감정 라벨링으로 설명합니다. 속상하시겠어요? 걱정되시겠네요?처럼 감정을 언어로 정확히 짚어주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신호를 받고 긴장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습니다는 바로 이 원리를 담은 문장입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의 감정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쓰이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 익숙하고 부드러운 언어라 방어심을 낮춥니다. 오늘은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감정부터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애 씨는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나도 애새 키웠어. 다들 그렇게 키우는 거야 라고 말한 뒤 며느리가 마음을 닫아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자 한 분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요즘 환경이 다르잖아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해보세요. 영애 씨는 며느리를 만나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씀만으로도 힘이 나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인정받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공감에서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겸손입니다. 상대의 삶을 내가 완벽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상대는 평가받는 느낌 대신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해보려고 합니다는 권위를 내려놓고 관계를 수평으로 만드는 문장입니다. 또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는 몰라서 관심 없다가 아니라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노력이 공감의 본질이라는 점을 이 문장이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겸손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인정에서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거나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이 문장을 한 번만 써보십시오. 막혔던 대화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호 씨는 자존심 강한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묻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겠어요. 나한테 말하는 것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친구는 사실 몇 달 고민했어라며 속내를 꺼냈고 두 사람은 함께의 방법을 찾으며 우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한 문장은 내용보다 말하기까지의 과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게 뭐 대수야 같은 반응은 용기를 짓밟지만 말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라고 인정하면 두려움이 안도로 바뀌며 신뢰가 올라갑니다. 이 문장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마음을 열게 하는 공감 표현입니다. 라오자는 진정으로 깊이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단정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기까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 먼저 이 문장을 건네보십시오. 상대는 내 용기가 존중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선 씨는 건강 문제로 우울해하는 남편에게 늘 해결책만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 운동 좀 하라니까 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가 방식 하나를 바꿨습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남편은 사실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해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 미선 씨는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고 부부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반응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묻느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위로가 필요한지 해결이 필요한지 그 결정권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함께 찾아보자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공감입니다. 오늘 누군가 고민을 꺼낼 때 바로 조언하지 말고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십시오. 관계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대화의 첫 문장으로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의도가 선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순자 씨는 손녀가 친구와 다퉜다며 울먹일 때 그건 별일도 아니야. 크면 다 친해져라고 말했고 손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가 발목을 삐끗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 그 정도야 별일 아니지라고 말하자 그제야 자신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일 아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감정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별일도 아니에요는 상대의 판단과 감정을 평가절합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은 과장이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크기 비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습관처럼 쓰면 상대는 다음부터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잠시 멈추고 힘들었겠다, 마음이 쓰였겠네로 바꿔보십시오. 전주에 사시는 김태수 씨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전에 뭘 했어? 하지 말랬잖아 라고 말했고 아들은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충고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 말 들으니 너무 초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그 문장은 조언이 아니라 우월감 확인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뭘 했어요는 상대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심리적 안정감을 깨뜨립니다. 과거를 들추고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거 확인이 아니라 현재의 지지입니다. 이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로 전환해 보십시오. 과거를 닫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윤미경 씨는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를 걱정하자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죠. 술, 담배 끊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입을 닫았습니다. 미경 씨는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지만 남편은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을 딱지처럼 붙이는 순간 대화는 해결로 가지 않고 방어로 갑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죠는 책임을 한쪽에만 몰아넣고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며 관계에 균열을 내기 쉽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난보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네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비난 대신 연대를 선택하는 문장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하려면 공격이 아니라 질문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표현들을 말로만 끝내지 않고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반복 가능한 루틴입니다. 하루에 딱 3문장만 연습하셔도 됩니다. 아침에는 오늘 쓸 공감 표현 한 가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그럴 수 있지요를 연습하겠다고 정합니다. 낮에는 대화 중 한 번이라도 그 표현을 실제로 써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누구에게든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오늘 어떤 상황에서 그 표현을 썼는지, 상대 반응은 어땠는지 한두 줄만 적습니다. 달력 한 켠이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연습해도 공감 표현 5가지가 손에 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지 문장 3가지는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잠깐 멈추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공감 표현은 5가지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겠어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그리고 대화의 첫 문장으로 피해야 할 표현은 3가지였습니다. 그건 별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뭘 했어요?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사람과 이야기한 뒤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말도 상대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결책이 없어도 상대가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공감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작은 행동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공감 표현 5가지 중 1가지만 꼭 써보십시오. 배우자든 자녀든 손주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금지 문장 3가지 중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면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추고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별일 아니야가 나오려 하면 많이 쓰였겠다로, 내가 뭘 했어가 나오려 하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이가 이만큼인데 말버릇이 바뀌겠냐고 생각하셨다면 그 걱정 자체가 이해됩니다. 하지만 말 습관은 인격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루틴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바꿔도 한 달 뒤 대화의 공기가 달라지고 석 달 뒤 주변 사람이 먼저 요즘 편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관계를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공감의 말도 더 깊고 더 진심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문장만 바꿔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칭찬이 부담이 되지 않게 전달되는 말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의도의 칭찬이 왜 때로는 어색해지고 어떻게 해야 진심이 전달되는 칭찬이 되는지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한 문장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에서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